자, 오늘은 Non-Parametric Statistics, 그러니까 비모수 통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비모수적인 검정의 방법을 실제로 해보기 전에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계량경제든 통계학이든 배울 때 이론에 대한 그 설명을 충분히 다 한 다음에 실제로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이론을 먼저 좀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질려가지고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제 R을 가지고 하는 법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론을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그 이론 설명을 계속 이제 보강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R을 사용해서 실제로 통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 또는 뭐 그것에 못지않게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도 유심히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확률 분포나 실제로 캐테고리컬한 변수 또는 뉴메릭한 변수를 보통 뭐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검정을 하는지 이제 하는 법들을 쭉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오늘 얘기할 이론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그 중에서는 이미 했던 얘기도 많이 이제 반복이 될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뭐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했고 특히 이제 가설과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 가설과 검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검정을 하고 하는 일을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알고 싶어하는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하지 않고 표본만 이제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사된 표본의 특성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가설과 검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잘 숙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뭐 우리나라 전체 오피스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럴 때 그 모집단이라는 것이 총 뭐 n개의 개체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n개가 너무나 많아서 저걸 일일이 그리고 주기적으로 매번 조사하는 것이 이제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럴 때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몰 n개만 이제 조사를 합니다. 저때 저 표본도 이제 아무렇게나 골라내면 안 되고요.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이제 잘 뽑아내는 그런 것도 이제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일단 생략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n개의 표본을 가지고 이제 뭔가 표본의 통계적 특성들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가장 궁금해하는 통계적 특성이라는 게 평균이거나 뭐 비율이거나 분산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검정의 방법들이 보면은 평균값이 얼마이냐 또는 뭐 두 집단의 평균이 같냐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검증했었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비율이 뭐 어떤 특정한 값이냐 또는 두 집단의 비율이 같냐 분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이제 그 관심 있어 하는 통계량인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평균값이죠. 그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오피스라면 뭐 오피스 임대료, 오피스 가격 뭐 이런 것이 표본만 이제 딱 조사해서 그것들의 평균값이 얼마일 때 그걸 가지고 모집단 전체의 평균값, 우리나라 오피스의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싶은 게 통계적 가설과 검증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할 거라면 사실 가설과 검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안 되고 우리가 표본만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정을 하고 우리 표본 특성을 통해서 뭔가 추정한 그 모집단의 특성이 과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일단은 그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두 개의 그 통계적 특성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n이 만약에 어떤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우리는 이 값을 모르죠. 그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보통 평균은 뮤,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걸 알고 싶은데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n개만 조사해서 그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하는 거죠. 표본의 평균은 보통 이제 x바라고 표시하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요거는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손에 가지고 있는 값은 이거밖에 없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추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모수라고 하고요.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계산해 놓은 이 그 표본의 특성 이거를 이제 통계량 또는 뭐 통계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저 모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모수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를 뿐 사실 정해진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 전체 모집단 n개를 다 조사하면 어떤 특정한 그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니까 뮤와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수는 이제 우리에게 상수입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값이 변하는 게 아닌 정해져 있는 값이고요. 반면에 이 통계량이라는 것은 조사할 때마다 변하는 변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본을 여기서 다른 표본을 또 뽑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 표본 2 다시 그러면은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x바하고 s하고 똑같지가 않겠죠.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요 x바하고 s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 통계량이라는 것은 표본을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변수인데 통계량의 이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수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제 저 모수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을 한 다음에 그 추정한 결과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게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추정하냐면 표본의 평균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x바가 나왔잖아요. 이 x바가 바로 이 뮤일 것이다. 그러니까 뮤가 x바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s 값을 통해서 과연 이 표본의 x바를 바로 뮤라고 봐도 될 건지 그것을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뮤라는 값을 표본을 조사해서 계산한 x바 가지고 추정을 하고 뮤는 얼마일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모집단은 이제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은 sample이죠. 그리고 이 모수를 paramet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표본에서부터 구한 이 값들을 부를 때는 보통 이제 통계치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또는 통계값 이거는 이제 statistics를 번역한 말입니다. statistic 또는 statistics. 이 계산된 결과 자체를 우리가 이제 통계치 또는 통계값이라고 하는데 얘를 통해서
이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그 추정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제 통계량이라고도 부릅니다.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 통계량은 영어로 estimate이에요. estimate. 이 추정하는 작업 자체가 estim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의 평균을 구한 다음 모평균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계산해낸 이 표본의 평균값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뭐 제일 상식적이라서 뮤는 요 계산된 x바일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지금 추정하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 뭐 추정 자체는 그냥 단순히 평균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면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 과정을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추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저 에스티메이션 할 때 쓰이는 이 표본의 통계적 특성 이것을 이제 statistics라고 합니다. 보통 통계치나 통계값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가지고 모수를 추정한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estimate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이 estimate을 번역할 때 우리가 통계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막 통계치, 뭐 또는 통계값, 통계량, 뭐 영어로 서로 다른 이름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알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뭐 실제로 하는 것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구나, 대충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한 센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얘기만 막 들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사실 앞선 강의에서 간단하게 이미 한번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들으시면 그때 처음 들으실 때보다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 수, 상수는 우리가 보통 constant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하는 수를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있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된 논문이나 책들도 많이 봐야 되니까. 그리고 가설은 hypothesis죠. 그 다음에 검정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에스티메이션하고 테스트입니다. 뭔가를 추정한 다음 그 추정한 값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검증의 방법이 보통 가설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 가설을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저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내용입니다.